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는 협심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의학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무척 가까운 주제예요. 심장은 하루 24시간, 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펌프죠. 그런데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충분한 피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1. 협심증의 기본 개념. 협심이란 가슴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가슴을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보통은 운동이나 스트레스처럼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려 할 때 혈관이 좁아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2. 왜 생길까? 가장 큰 원인은 동맥 경화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조금씩 쌓이면서 마치 수도관 안쪽이 때로 막히는 것처럼 좁아집니다.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노화가 주요 위험 인자죠. 여기에 스트레스, 과음, 과로가 겹치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더 수축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대표 증상. 협심증의 고전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이 통증은 왼쪽 팔, 어깨, 턱, 목, 심지어 등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이나 계단 오를 때, 흥분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고 휴식을 취하면 5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이 교과서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여성이나 당뇨 환자는 가슴 통증 없이 숨이 차거나 소화불량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했나? 하고 넘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4.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신호. 식사 후 갑자기 숨이 가쁘다. 추운 날 걷는데 가슴이 뻐근하다. 어깨나 턱이 묵직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이 반복된다. 이런 경험이 잦다면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험 인자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가 있으면 가벼이 넘기면 안 됩니다. 5. 응급 상황 대처.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약 복용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19를 부르고 가능하다면 앉은 자세로 안정시키고 의료진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검사치료 살짝 맛보기. 간단히 말해 병원에서는 심전도,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그리고 필요하면 CT나 관상동맥 조영술로 확인합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시술, 생활습관 개선, 이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7. 기억해야 할 핵심. 협심증은 가슴 통증 그 자체보다 혈관이 좁아졌다는 경고입니다. 초기에 알아차리고 생활습관을 고치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 위험인자 이해하기. 협심증을 부르는 5가지 대표 요인 기억해 두세요. 바로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입니다. 여기에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 중 가족력은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흡연 가장 강력한 적. 담배는 협심증의 가장 큰 위험 인자입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혈관 벽을 손상시켜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금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피웠는가 보다 지금 끊느냐가 중요합니다. 끊는 즉시 혈관은 회복을 시작하고 1년만 지나도 협심증심 근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작은 팁. 금연 시작일을 달력에 표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받기. 필요하다면 니코틴 패치껌, 금연 클리닉 활용. 3. 혈압 관리.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죠. 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침착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목표 혈압 보통 120에서 80mm 머큐리 전후. 집에서 아침 저녁 같은 시간에 측정.
싱겁게 먹기 하루 소금 5g 이하 티스푼 1작은 술 수준. 4. 혈당과 당뇨.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돼 지방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정기검진 공복 혈당 HbA1c 확인. 탄수화물 줄이고 식이섬유 늘리기.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필수. 5.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LDL 콜레스테롤을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에 플라크를 만들기 때문이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줄이기.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육. 불포화 지방 늘리기.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6. 체중과 운동. 비만은 고혈압, 당뇨지질 이상을 모두 악화시킵니다. 체질량 지수 BMI 18.5에서 23 유지. 하루 7,000에서 10,000보 걷기 또는 주 150분 이상 중간 강도 운동. 운동은 단순히 체중 조절뿐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 스트레스와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규칙적인 수면 성인 7시간 내외. 마음 챙김,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으로 긴장 완화. 8. 식습관 총정리. 협심증 예방 식단의 핵심은 심장을 위한 지중해식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해산물, 올리브유, 견과류, 적색육, 가공육은 줄이고 소금, 설탕은 절반으로. 작은 실천.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 가공식품 대신 통곡물, 견과류, 간식.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 9. 정기 검진의 중요성. 협심증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12년에 한 번 기본 건강검진. 위험 인자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 심전도 혈액 검사 등 추가. 검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10. 가족 지인과 함께하기. 습관은 혼자 바꾸기 어렵습니다. 금연, 식단, 운동을 가족과 함께. 친구와 걷기 모임, 직장 동료와 식단 공유. 목표를 함께 기록하고 응원. 협심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흡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만 꾸준히 실천해도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단순히 가슴이 아프다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비슷한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근육통 등과 구분이 필요하고 심근경색 같은 응급질환을 빨리 알아내야 하죠. 핵심 포인트. 정확히 진단해야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증상이 없을 때도 숨어있는 위험을 찾을 수 있다. 2. 기본 검사 간단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 문진과 신체 검사. 의사가 통증 위치, 지속 시간, 동반 증상을 묻고 맥박, 혈압, 심장 소리를 청진합니다. 심전도 ECG. 심장의 전기 신호를 기록해 부정맥, 허혈산소 부족 흔적을 확인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찍으면 진단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심장 근육 손상 여부, 심근효소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까지는 비교적 간단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3. 정밀 검사 필요할 때만. 심장 초음파, 심장의 구조와 수축이완 기능을 영상으로 확인. 운동부하 검사, 러닝머신을 걸으면서 심전도 변화를 보는 방식. 심장 CT 관상, 동맥 조영술,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직접 확인.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 검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 나이, 위험 인자에 따라 의사가 결정합니다. 4. 치료의 3가지 큰 축. 1. 생활습관 개선. 앞서 강조한 식단, 운동, 금연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2. 약물 치료. 혈관을 넓히거나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약을 사용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발작 시 혈관을 빠르게 확장. 항혈소 판재, 혈전 피떡 예방.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 등. 이름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혈관을 넓히고 피가 잘 흐르게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3. 시술, 수술. 약으로 조절되지 않거나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스텐트 시술 가느다란 관을 넣어 풍선처럼 혈관을 넓히고 금속망 스텐트를 설치. 우회 수술 막힌 부위를 피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 대부분은 스텐트 시술이 흔히 사용되고 수술은 더 광범위한 협착일 때 선택됩니다. 5. 응급 상황 대처.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식은땀 구토심한 숨가쁨이 동반된다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바로 119에 신고, 가능하면 앉은 자세로 안정. 의사가 처방한 응급약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복용. 구급대가 오면 복용약 병력 정보를 전달. 절대 차로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6. 치료 후 관리 재발 막기. 협심증은 한 번 치료하면 끝이 아닙니다. 시술 후에도 재발을 막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기. 금연운동 식단 관리 계속하기. 정기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확인. 7. 마음가짐. 치료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을 관리하면 대부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와 치료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단, 약시술, 꾸준한 관리. 이 세 단계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협심증 환자가 지켜야 할 기본 생활 습관. 1. 금연.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금연만으로도 협심증 재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등 심장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를 목표로 하되 몸 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3. 건강한 식단. 기름진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가 일생선 중심의 균형식으로, 특히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분 섭취를 관리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 4. 체중 관리. 과체중은 혈관 부담과 혈압 상승을 일으켜 재발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약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상 속 위험 신호 체크. 가슴 통증, 답답함, 숨가쁨,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계단 오르기, 가벼운 운동 후에도 나타나는 통증. 통증이 평소보다 길거나 강해지는 경우. 이런 신호가 있으면 휴식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바로 상담. 조기 대응이 재발과 합병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3. 약물 관리 꾸준히 규칙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정해진 시간 용량대로 꾸준히 복용. 증상이 없어도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복용 중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상담. 기억하세요.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재발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응급 상황 대비. 발작 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고 5분 간격으로 2회까지 사용 가능.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119 신고. 평소 가족이나 동료에게 증상과 약 사용 방법을 알려두세요. 응급 상황 대비가 생활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5. 사례로 보는 관리. 사례 1. 55세 남성, 협심증 초기. 증상 계단 오를 때 가슴 답답함. 관리 금연 하루 30분 걷기 저염식. 결과 6개월 후 발작 횟수 감소, 약물 최소화 가능. 사례 2. 60세 여성, 스텐트 시술 후. 증상 시술 후 일상 통증 없음. 관리 체중 조절, 채소 위주 식사, 스트레스 관리. 결과 재발 없이 정상 생활 유지. 실제 사례를 보면 생활 습관이 약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마음가짐과 심리 관리. 협심증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생활도 관리의 일부. 증상을 숨기기보다는 가족과 공유하고 정기검진과 함께 건강 체크. 7. 정리. 협심증 관리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습관, 약물 꾸준 복용, 응급 대비. 검사 시술은 초기 대응 수단일 뿐 일상 관리가 재발 예방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협심증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협심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흡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만 꾸준히 실천해도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단순히 가슴이 아프다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비슷한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근육통 등과 구분이 필요하고 심근경색 같은 응급질환을 빨리 알아내야 하죠. 핵심 포인트. 정확히 진단해야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증상이 없을 때도 숨어있는 위험을 찾을 수 있다. 2. 기본 검사 간단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 문진과 신체 검사. 의사가 통증 위치, 지속 시간, 동반 증상을 묻고 맥박, 혈압, 심장 소리를 청진합니다. 심전도 ECG. 심장의 전기 신호를 기록해 부정맥, 허혈산소 부족 흔적을 확인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찍으면 진단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심장 근육 손상 여부, 심근효소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까지는 비교적 간단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3. 정밀 검사 필요할 때만. 심장 초음파, 심장의 구조와 수축이완 기능을 영상으로 확인. 운동 부하 검사, 러닝머신을 걸으면서 심전도 변화를 보는 방식. 심장 CT 관상, 동맥 조영술,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직접 확인.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 검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 나이, 위험 인자에 따라 의사가 결정합니다. 4. 치료의 3가지 큰 축. 1. 생활습관 개선. 앞서 강조한 식단, 운동, 금연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2. 약물 치료. 혈관을 넓히거나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약을 사용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발작 시 혈관을 빠르게 확장. 항혈소 판제, 혈전 피떡 예방.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 등. 이름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혈관을 넓히고 피가 잘 흐르게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3. 시술, 수술. 약으로 조절되지 않거나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스텐트 시술. 가느다란 관을 넣어 풍선처럼 혈관을 넓히고 금속망 스텐트를 설치. 우회 수술. 막힌 부위를 피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 대부분은 스텐트 시술이 흔히 사용되고 수술은 더 광범위한 협착일 때 선택됩니다. 5. 응급상황 대처.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식은땀, 구토, 심한 숨가쁨이 동반된다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바로 119에 신고, 가능하면 앉은 자세로 안정. 의사가 처방한 응급약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복용. 구급대가 오면 복용약, 병력 정보를 전달. 절대 차로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6. 치료 후 관리, 재발 막기. 협심증은 한번 치료하면 끝이 아닙니다. 시술 후에도 재발을 막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기. 금연, 운동, 식단 관리 계속하기. 정기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확인. 7. 마음가짐. 치료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을 관리하면 대부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와 치료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단, 약, 시술, 꾸준한 관리. 이 3단계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협심증 환자가 지켜야 할 기본 생활 습관. 1. 금연.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금연만으로도 협심증 재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등 심장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를 목표로 하되 몸 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3. 건강한 식단. 기름진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가 일생선 중심의 균형식으로, 특히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분 섭취를 관리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 4. 체중 관리. 과체중은 혈관 부담과 혈압 상승을 일으켜 재발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약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위험 신호 체크. 가슴 통증, 답답함, 숨가쁨,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계단 오르기, 가벼운 운동 후에도 나타나는 통증. 통증이 평소보다 길거나 강해지는 경우. 이런 신호가 있으면 휴식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바로 상담. 조기 대응이 재발과 합병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3. 약물 관리 꾸준히 규칙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정해진 시간 용량대로 꾸준히 복용. 증상이 없어도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복용 중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상담. 기억하세요.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재발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응급 상황 대비. 발작 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고 5분 간격으로 2회까지 사용 가능.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119 신고. 평소 가족이나 동료에게 증상과 약 사용 방법을 알려두세요. 응급 상황 대비가 생활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5. 사례로 보는 관리. 사례 1. 55세 남성, 협심증 초기. 증상 계단 오를 때 가슴 답답함. 관리 금연 하루 30분 걷기 저염식. 결과 6개월 후 발작 횟수 감소, 약물 최소화 가능. 사례 2. 60세 여성, 스텐트 시술 후. 증상 시술 후 일상 통증 없음. 관리 체중 조절, 채소 위주 식사, 스트레스 관리. 결과 재발 없이 정상 생활 유지. 실제 사례를 보면 생활 습관이 약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마음가짐과 심리 관리. 협심증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생활도 관리의 일부. 증상을 숨기기보다는 가족과 공유하고 정기검진과 함께 건강 체크. 7. 정리. 협심증 관리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습관, 약물 꾸준 복용, 응급 대비. 검사 시술은 초기 대응 수단일 뿐 일상 관리가 재발 예방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협심증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